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 핀드를 운영하고 있는 편집자 김선영입니다. 저는 출판사 핀드 운영하기 이전에 창비라는 출판사에서 12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작품들을 편집을 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한강 선생님이 노벨문학상 수상하시면서 제가 만들었던 소년이 온다 편집자로도 조금은 네,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출판사 핀드에서 책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를 10년 넘게 다니고 이제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 40대 초반이 되니까 좀 고민이 이래저래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탕비실에 갔는데 막 정수기 점검하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에서 물을 이렇게 따르다가 내가 편집자로 지금 이 회사에서 잘 일하고 있지만 내가 정수기 회사에 들어갔다면 거기에서도 왠지 일을 너무 잘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편집자 김선영이 아니라 그냥 직장인 김선영으로 살아온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을 그때 즈음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쉬어가 보자. 100세 시대에 나도 뭐 다른 일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좀 그만두고 쉬어가는 시기를 갖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렇게 12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금 쉬면서 몇 달을 보내고 있는데 친한 작가님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잘 지내는지 안부가 궁금하다고도 말씀하시고, 근데 저도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작가님들 뵙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마음으로는 출판계를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긴 했는데, 그때 즈음에서 책임 편집을 하는 외주 일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고사하려고 나갔다가 그 책을 소개하는 대표님 눈빛이 너무 반짝여서 오랜만에 책을 다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시 편집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게 된 책은 송원근 감독님이 쓰신 에세이 그 이름을 부를 때라는 책인데요. 다람출판사의 박혜진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눈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책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그 책의 책임 편집을 맡았는데, 제가 편집자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된 작품이라 저도 각별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편집이라는 건 단순히 교정 교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주고 작가님과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한 권의 책을 표지까지 다 완성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됐죠. 아, 나는 편집자 일을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른 출판사에 또 들어가자니 몇 년 뒤에 또 퇴사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퇴사 없는 직장을 꿈꾸면서 핀드를 시작했습니다. 그 한강 선생님이 노벨문학상 받으시면서 사실은 제가 그 주요작 중에 한 작품인 소년이 온다의 편집을 맡은 덕분에 소년이 온다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소년이 온다가 연재로 시작했던 작품이에요. 이 책은 2014년에 나왔는데 2013년에 이제 연재가 진행이 되었었고, 그때 당시에 그 창비의 문학 블로그가 창문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매일매일 올렸던 소설 연재였거든요. 예전에 왜 신문 연재 매일 했잖아요. 그걸 이제 웹으로 옮겨온 형태였고, 그렇게 매일매일 소설을 연재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네. 옛날의 방식이기도 할 텐데, 그때 그 원고를 미리 받고 어느 정도 좀 수정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나눠서 일정 분량을 매일매일 올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고가 올라오고 나면 작가님과 거의 매일 전화든 문자든 소통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올라가고 난 뒤에도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원고의 초고를 마련을 했는데, 한강 선생님을 직접 뵌 것은 이 연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얼굴이기도 했는데, 연재가 끝나고 한강 선생님 뵀는데 엄청 지친 그런 모습이었던 게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이야기를 쓰시는 동안 많이 지치셨겠구나, 많이 힘드셨겠구나. 근데 그 전에 연재를 하면서도 그걸 가장 걱정해서 그 원고에 대한 의견을 드릴 때나 이럴 때도 가장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었는데, 연재 끝나고 나서 그 지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기억이 좀 나고, 그렇게 연재 끝나고 조금 시간을 두고 고쳐서 최종 나온 게 지금의 이 원고입니다. 책이 나오고 나서도 더러 뵐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장면은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만들려고 한강 선생님이 사실은 이 책 전체를 다 낭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첫 페이지 읽자마자 너무 눈물이 나서 그날 얼마 읽지 못하고 그 녹음이 중단되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선생님도 울고 저도 울고 PD님도 울고 모두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못 간 얘기.
제가 그 밀리는 강변북로 위에서 한강 선생님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었는데요.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그 순간을 형용할 단어가 저한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막 소리만 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나 기쁜 일이고 편집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창비를 퇴사하고 퇴사를 후회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때 제가 창비에 있었더라면 노벨문학상 그 시상식에 참석하러 스웨덴에 갈 수 있었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아쉬움도 괜찮았던 것은 수상 소식이 들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이 핀드의 공간이기도 한 카페 핀드로 오셨어요. 그때 선생님을 촬영하는 그 팀이 있었는데 그 팀과 같이 이제 카페 핀드에 와서 이제 저랑 차 마시는 장면을 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수상 소식 이후에 저를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선물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 공영방송에서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영어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시간도 없으셨고 통역을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짧은 영어로 더듬더듬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부끄럽지만 영문과를 나오기는 했고 그래서 이제 영어 인터뷰를 갑자기 하게 되었는데, She's really passionate about literature. When I sit with her and talk with her, she's writing novel in her head. 온전히 즐기실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그걸 보신 저희 아버님께서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영어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좀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출판사를 차리려고 그만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기획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리터러리 미팅 플레이스라는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놓고 도곡동에 창고로 쓰던 어떤 한 공간을 알게 돼서 셀프로 리모델링을 막 다 하면서 거기에 커다란 테이블 하나만 놓고 출판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독서 모임도 하고, 그리고 그 창작 강의 같은 것들도 하면서 어떤 책을 좀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박소란 시인이랑 김명순 작품 읽기라는 독서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100년 전에 활동했던 작가인데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데 정말 버지니아 울프의 버금가는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근대 소설가였어요. 이 작가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 그 작품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이 컸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되살리는 것으로 핀드를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명순이라는 100년 전에 쓰인 근대 한글을 현대어로 옮기는 작업을 박소란 시인이 맡아줬고, 그 책들을 기획하는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김명순이라는 작가는 시소설, 수필, 희곡을 다 쓰는 되게 다재다능한 작가였어요. 생전에 2권의 책을 냈는데 여성 작가 최초로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장르가 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장르별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핀드의 책을 시작을 했고, 그게 바로 여기 사랑은 무한대 이외다 라는 작품입니다. 그 이후에 그 작업들을 더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박소란 시인과 계속 이어서 현대어 번역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김명순 작가의 책 2권 중에 2번째 책은 소장하고 계신 분이 국내에 단 한 분인 거예요. 서지학자 오영식 선생님을 찾아뵙고 저희가 이제 몇 번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오영식 선생님께서 이 100년 전 책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그 기회를 핀드에 주셨어요. 가지고 있는 단 한 권의 책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과실이라는 책이 1925년에 나온 한국 여성 작가 최초의 책이기도 한데, 이걸 100년 만에 그럼 복원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생명의 과실과 애인의 선물, 이렇게 2권을 또 복원하는 작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니까 올해가 딱 100주년 되는 해잖아요. 100주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핀드의 첫 책은 2023년에 나왔는데 2025년에 나머지 4권을 우르르 이렇게 냈습니다. 소설집과 시 20편이 포함된 문장집, 그리고 복원본 2권까지 해서 총 5권의 김명순 책이 핀드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박소란 시인이랑
김명순 작품을 이제 현대어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희 둘 다 굉장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일이니까 그냥 뭐 뚝딱 하겠거니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어 번역이랑 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100년 전에 쓰였지만 지금은 쓰이지 않은 사어들도 많고, 그리고 당시에는 한글 맞춤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띄어쓰기도 맘대로고, 그리고 단어 표기법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단어들의 뜻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일이 너무나 좀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정말 여러 번 읽으면서 김명순이 어떤 단어를 선택했던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문장을 썼던가 굉장히 고심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옮겼던 것 같아요. 보통 책을 만들 때 3번, 그러니까 초교, 재교, 3교 이렇게 최소 3번의 글들을 작가랑 교정지를 주고받으면서 문장을 매만지는데, 김명순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3번 다 만나서 정말 소리 내어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짚어가면서 문장을 다듬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명순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작가였어요. 그때 당시에 신문 기자로도 활동을 했고 심지어 배우로도 활동을 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 이 책을 내면서 배우들과의 협업도 좀 하게 되었는데요. 김명순의 의붓자식이라는 희곡이 몇 년 전에 무대에 오른 적이 있는데, 그때 주연 배우를 맡았던 옥자연 배우님이 이 소설집에 추천사를 써주기도 했거든요. 저 뒤에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연기도 하면서 정말 글을 잘 쓰는 작가를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올해가 딱 100주년이어서 그 김명순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가을에 대학로에서 열리는 문학주간이라는 행사에서 김명순의 100주년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명순의 첫 번째 10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 올렸는데요. 그때 이제 박소란 시인과 김명순의 문장을 영문으로 옮기는 이유나 번역가, 그리고 배우이면서 정말 글도 잘 쓰는 김신록 배우님, 이렇게 3분과 함께 같이 꾸린 무대였어요. 김신록 배우님은 연기도 정말 잘하지만 한 권의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서 김명순의 에세이 한 편을 다 읽어주셨는데 감동이 굉장히 크게 전해졌던 무대였습니다. 핀드가 시작은 김명순으로 했지만 사실 출판사가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김명순처럼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작가를 되살리기도 했는데, 사실 핀드에는 이렇게 처음 핀드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장르를 불문한 작가의 첫 책 시리즈예요. 작가가 첫 책을 만드는 과정이 즐겁고 그때 좋은 편집자를 만나서 한 권의 책을 잘 완성하면 이후의 글쓰기들도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 시작에 같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오늘 파도는 좋아 라는 제목의 이재휘 에세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권이 나왔는데, 장르가 다 들어가 있는 시리즈여서 신현선 이 구름이 겹치면 같은 경우엔 장편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작가를, 신인 작가의 첫 책을 지금 쌓아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핀드의 모토는 오래 간직할 책, 오래 기억될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독자들이 오랫동안 품고 싶은 그런 책을 만들고 싶고요. 출판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좋은 작가들과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존에 좋은 작가들도 많이 있지만 잘 몰랐던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는 것도 출판사의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새로운 작가를 만나는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도 공부하면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